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4,800만 명이 매일 쓰는 앱이 드디어 병무청 앱과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1.1점.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 목표 주가 올린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용자들은 별 하나도 아깝다고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넘게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택시도 잡고 송금도 하고 심지어 꽃배달까지 했던 그 카카오가 지금 이 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업데이트 하나 망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공한 기업이 왜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 드릴게요. 2009년 11월 애플이 한국에 아이폰을 들여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 당시엔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이었어요.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 중 하나가 삼성 SDS 출신의 개발자 김범수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은 모바일이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결국 연락이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건당 20원이었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밥 먹었어? 한마디 보내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맞아요. 그게 그 시절의 상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카카오 법인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인 3월 카카오톡이 출시됩니다. 원략은 단 두 글자였어요. 무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다. 반체 채팅도 된다. 사진도 보낸다. 당시엔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카카오의 초기 성공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술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성공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던 것, 돈 내고 문자 보내던 그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해줬다는 것. 쉽고 가볍고 편리한 메신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1천만 명, 1년 만에 2천만 명. 당시 스마트폰 보급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장세였습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사면 제일 먼저 까는 앱이 됐고 곧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라는 자리를 거머쥡니다. 통신사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문자 요금 수익이 통째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니까요. 근데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국민의 폰에 카톡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써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 카카오는 이 효과를 등에 업고 단 1년 만에 대체 불가능한 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냐는 거죠. 가입자 수천만 명, 서버 비용은 눈덩이. 투자자는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메신저, 가입자 수천만 명. 들리기엔 완벽하죠? 근데 사실 이 시점에 카카오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버 유지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수익 모델은 없었거든요.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달 수십억의 비용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요. 투자자들은 점점 눈치를 주고 있고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게 바로 애니팡이었습니다. 2012년 7월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 이 단순한 퍼즐 게임은 출시 50일 만에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는 전설을 씁니다. 하트 보내줘 라는 메시지가 온 나라를 뒤덮었죠.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회의 중에도 사람들이 애니팡을 했어요. 카카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게임 흥행이 아니었습니다. 카톡의 인맥 네트워크가 그 자체로 엄청난 플랫폼 자산이라는 것이었죠. 이후 카카오는 이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게임, 이모티콘, 선물하기. 이모티콘 하나에 2,200원. 처음엔 이걸 누가 사? 했는데 지금 카카오 이모티콘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텍스트 대신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카카오는 그 감정에 가격을 매기는데 성공한 겁니다. 2014년 카카오는 더 큰 수를 둡니다. 국내 2위 포털 다음과의 합병이었죠. 겉으로는 시너지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었던 카카오가 이미 상장된 다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에 성공한 겁니다. 화제가 됐고 논란도 됐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포털, 게임, 콘텐츠, 커머스를 아우르는 거대 IT 기업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성공 신화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성공한 기업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바로 우리가 하면 다 된다는 오만함. 그 함정 속으로 카카오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카오가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골프, 카카오 플라워,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잠깐 꽃 배달까지 합니다. 골프까지 합니다. 미용실 예약도 카카오가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무한 확장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용자 4,500만 명이 곧 잠재 고객이다. 어떤 서비스를 카톡 생태계 안에 심어 놓으면 굳이 마케팅 안 해도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실제로 초반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투자자들도 열광했습니다. 카카오만 붙으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생겼고 계열사 숫자는 10년 만에 무려 100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2021년 시가총액은 70조 원을 돌파했어요. 쪼개기 상장도 이 시기에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카카오페이 상장, 카카오엔터 상장 시도. 자회사를 하나씩 증시에 올려 막대한 현금을 걷어들였죠. 창업자와 임원들의 지갑은 두둑해졌고 주주들도 일단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낌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택시가 점유율을 장악하자마자 호출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헤어샵은 골목 미용실들이 쓰던 예약 시스템을 잠식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기사 수수료 문제로 연일 뉴스에 올랐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시작한 거 아니었나?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카카오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깊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폭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 경기도 판교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메시지 전송 불가, 카카오맵 불가, 카카오페이 결제 불가, 카카오택시 호출 불가. 단순히 채팅 앱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영업자들은 가게 운영이 안 됐고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못 잡았고 기업들은 업무 연락이 단절됐습니다. 국민 전체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 카카오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됐구나.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됐습니다. 편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종속감, 공포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카톡 말고도 대안이 있구나. 네이버, 라인, 텔레그램, 그냥 문자. 사람들은 그날 하루 다른 수단으로 버텼고 굳이 카톡이어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심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 논란. 데이터 센터 화재 직전 일부 임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적 문제는 아니었어도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카카오가 들어오면 기존 사업자들이 죽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계열사들을 줄줄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외부가 아니었어요. 카카오를 가장 무섭게 위협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의 미래 고객이어야 할 10대, 20대였습니다. 잠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대, 20대 초반 친구들 보면 그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물론 씁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거기 있고 선생님이 거기 있고 학교 공지가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신나게 대화하는 공간은 카톡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틱톡 댓글창. 이게 요즘 10대의 진짜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카톡은 그들에게 어떤 앱이냐고요? 엄마한테 연락받는 앱, 부장님이랑 대화하는 앱. 즉 카톡은 의무의 공간이 된 거예요. 즐거움의 공간이 아니. 이 문제가 숫자에도 나타납니다. 카카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4천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1인당 앱 체류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켜는 건 켜는데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유튜브는요, 인스타그램은요, 같은 기간 동안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체류 시간은 생명줄입니다. 사람이 오래 머물수록 광고를 더 보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공유합니다. 카카오가 광고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카톡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위기를 경영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꺼낸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톡을 인스타처럼 만들자.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경영진의 논리는 이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카톡에 오래 안 있는다. 왜냐? 볼 게 없으니까. 그러면 볼거리를 만들자. 인스타처럼 피드를 만들고 친구들 근황을 보여주고 거기다 광고를 넣으면 체류 시간 늘고 광고 수익 늘고
주가 오르고 완벽한 계획이다. 서류 위에선 완벽했을 겁니다. 2024년 말부터 카카오는 친구 탭을 대규모로 개편합니다. 시드 형식의 콘텐츠가 생기고 지인의 일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광고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열자마자 광고와 지인 피드가 쏟아지는 구조가 됐죠. 그리고 2025년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1.1, 앱스토어 리뷰 수천 개가 쏟아졌고 내용은 거의 동일했어요. 광고 너무 많다. 친구 탭이 왜 이래? 카톡 무거워졌다. 예전으로 돌려달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카카오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톡에 기대하는 것과 인스타에 기대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러 가는 곳입니다. 내가 팔로우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 즐거움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는 앱이에요. 카카오톡은 다릅니다. 카톡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켜는 앱입니다. 거기에 상사의 근황, 어색한 지인의 피드, 광고가 자동으로 딸려오면 어떨까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결국 카카오는 사용자를 붙잡으려다 사용자를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트 실패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AI라는 이름의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거든요. 2023년부터 전 세계 IT 업계의 화두는 단 하나였습니다. AI. 챗 GPT가 등장하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삼성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IT 기업이 AI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공포가 업계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2021년부터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 한국어 언어 모델 KOGPT를 공개해 왔습니다. 근데 2023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경쟁이 시작됐을 때 카카오가 꺼낸 카드는 카나나라는 AI 서비스였어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성능 비교 테스트가 온라인에 쏟아졌고 결과는 솔직히 처참했습니다. 한국 IT 기업 중에서도 AI 경쟁력은 네이버에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결국 카카오가 꺼낸 다음 카드는 챗GPT와의 제휴였습니다. 자체 AI 대신 오픈 AI의 기술을 카톡에 탑재한 거죠. 컨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징성입니다. 한국 벤처의 대표주자라 불리던 카카오가, 한국 IT의 자존심이라던 카카오가 결국 외상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겁니다. 투자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70% 이상 빠졌습니다. 한때 70조 원이던 시가총액이 20조 원대 초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내부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임원진의 연이은 교체가 이어졌습니다. 카카오가 방향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했어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검색, 추천, 번역, 고객 응대, 광고 타겟팅 전부 AI로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여기서 자체 역량이 없다는 건 미래 경쟁력을 남의 손에 쥐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용자 이탈과 미래의 AI 경쟁력 부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카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 딱 하나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요. 저는 카카오의 몰락을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카카오가 다시 잘 됐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카카오는 그냥 기업이 아니거든요. 2010년대 초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 상징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카카오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처음의 각오를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카카오가 처음에 왜 성공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던 것을 편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자에 돈을 내야 했던 불편함, 그걸 해결했을 뿐인데 4천만 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카카오는 어떤가요? 사용자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낼까를 고민하는 기업처럼 보입니다. 광고 하나를 더 보여줄 방법, 프리미엄 기능 하나를 더 팔 방법. 사용자는 그걸 느낍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그리고 그 불쾌감이 누적될 때 분노로 폭발합니다. 카카오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하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앱을 쓰는 이유가 뭔지, 빠르게 연락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어서, 쓰기 편해서, 이 단순한 이유를 다시 붙잡는 것. 그게 카카오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계열사 100개가 필요 없어요. 서비스 품질 하나를 올리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화려한 AI 기능이 급한 게 아니에요. 앱 켤 때 광고 없애는 게 먼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처음의 각오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카카오에게 제2의 도약을 위한 고통스러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한국 IT 신화의 씁쓸한 엔딩 크레딧이 될지는 앞으로 1년에서 2년이 결정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의 카카오톡 계속 쓰실 건가요? 지금 당장 댓글에 계속 쓴다 혹은 갈아탄다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 축소? 앱 속도? AI 기능?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저도 다 읽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벤처 역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카오가 배워야 할 그 공통점. 궁금하시면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